진짜 한국이 돌아와 고맙네요. 이는 G7 회의가 열리는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적극적인 외교를 펼치는 가운데 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에 대해 칭찬을 이어가 눈길을 끕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은 G7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일정 첫날인 현지 시간 16일 오후 다니엘 스미스 캐나다 엘버타주 수상이 주최하는 환영 리셉션에 참석했습니다. G7 초청국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리셉션에서 각국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대처와 함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 등을 놓고 대화가 오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캘거리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리셉션하고 만찬에서 여러 고위급 인사들하고 교류를 했는데 그 무렵에 트럼프 대통령이 급거 귀국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호주도 아마 내일로 미국과의 정상회담 일정이 잡혀 있었던 것 같은데 호주나 우리나 다 무산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화가 우리 대통령과 호주 정상 간에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주요 의제 중에 하나는 관세 협상에 대해서 서로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 데 대한 의견 교환, 서로에 대한 입장 교환 등이 있었다면서 그런 대화는 주로 호주 정상, 남아공 정상 그리고 UN 사무총장 이런 분들하고 사이에서 얘기가 오고 간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대화 주제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력이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다른 주제 중 하나는 한국에서의 민주주의 회복력이었다면서 그 문제에 관해서 UN 사무총장이 관심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이어 UN 사무총장은 한국에서의 민주주의 회복력은 대단하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말씀했고 남아공 대통령도 한국의 민주주의에 관심이 많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남아공은 우리와 비슷하게 민주화 역정을 겪은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랬고 또 그 대화 과정에서 넬슨 만델라 이야기도 많이 나왔다면서 우리 대통령께서 넬슨 만델라에 대한 존경심도 얘기하고 그쪽에서는 넬슨 만델라가 왜 국부로 칭송받는지에 대한 얘기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지 시간 17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등 주요국 정상들과 잇따라 정상회담을 이어갔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룰라 대통령과의 회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가난했던 어린 시절의 어려움과 정치적인 핍박을 이겨내고 결국 승리했다는 두 사람의 공통점을 언급하면서 룰라 대통령과 교감했다고 전했습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소년공 시절 프레스기에 눌려 팔을 다친 일화를 말하자 룰라 대통령은 몇 살 때 일이냐며 깊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룰라 대통령은 또 브라질이 의장국인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하며 기후위기 극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도 기후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며 룰라 대통령의 초청에 감사를 표하고 가능하면 참석해보도록 해보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서로 자라온 환경과 좌우통합 및 실용 노선을 국정 철학으로 삼은 룰라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향해 국민들이 뽑아준 이유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후 이 대통령은 구테레시 UN 사무총장과 약식 회동을 이어갔습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UN의 도움을 받아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며 사의를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구테레시 UN 사무총장은 어제 만찬 후 이 대통령을 다시 만난 것에 반가움을 표하며 세계 평화와 안보,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서로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구테레스 사무총장은 이 대통령을 9월에 열릴 UN 총회에서 한국 민주주의 회복력과 회복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또 한국이 앞으로 아시아에서 매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파르도 멕시코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이어갔습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셰인바움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비결에 대해 묻자 셰인바움 대통령은 일주일에 3, 4일은 직접 시민을 찾아가 대화하고 야당과의 토론도 이어간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멕시코와 미국의 관세 협상이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었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셰인바움 대통령을 향해 기회가 된다면 에이펙 개기에 한국을 방문해 줄 것을 제안했고 셰인바움 대통령은 멕시코에 한국의 기아 공장이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전했습니다. 다음은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의 정상회담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과 모디 총리 두 사람 모두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에서 태어나 각 나라의 지도자가 되었다며 공감대를 나누는 한편 25년 전 한국을 방문했던 기억을 모디 총리는 전했고 이 대통령은 인도 영화를 매우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양국은 방위 산업 분야와 문화협력에서도 두 국가가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미래를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모디 총리는 2000년 전 가야의 김수로 왕과 혼인한 인도 아유타야 출신 허왕옥 공주와 그의 성씨인 김해 허씨를 언급하면서 한국에 대한 깊은 애정을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케네네스키스에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안보 방산 분야,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인공지능 등 미래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한국의 캐나다 잠수함 획득 사업 참여 등을 통해
오랜 우방국이자 글로벌 파트너인 캐나다와 안보 방산 협력을 더욱 심화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캐나다는 200억에서 240억 달러, 27조 6천억에서 33조 1천억 원 규모로 알려진 잠수함 도입 사업을 추진 중이며 국내 조선업체들이 이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카니 총리는 한국의 방산 역량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영내 및 글로벌 안보 협력을 위해 양국이 적극 공조해 나가자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회담 모두 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캐나다는 제가 취임의 첫 번째 방문국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캐나다는 한국전쟁 당시 파병을 통해 대한민국에 도움을 주기도 했고 또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성장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제 캐나다를 포함해 전 세계의 대한민국이 빚진 것을 갚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스타머 총리는 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며 우리는 이미 강력한 파트너 관계를 구축하고 이를 더욱 더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타머 총리는 무역이든 경제든 특히 우리 자유무역협정을 현대화하는 문제도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국방과 방위와 관련해 우크라이나와 협력을 해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FTA를 개정하는 문제도 사실 좀 더 진전이 있어야 될 것 같다며 영국과 한국 간 기존의 협력 관계를 좀 더 강화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한편 16일 열린 리셉션에서 한복을 입은 김혜경 여사에 대한 관심도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김혜경 여사는 우리나라 전통 의상인 연노란색 치마와 녹색 저고리를 입고 행사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혜경 여사가 한복을 입어 많은 분이 주목했고 대통령 내외분을 주변으로 사진을 찍기 위해 접근하고 촬영을 요청하는 분도 꽤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김혜경 여사는 17일 캐나다에 사는 한국 동포 30여 명과 만나 첫 단독 공개 행보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김 여사는 교민들을 만나 큰 환대에 일일이 한 분 한 분 안아드리기도 하고 악수를 하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어 김 여사는 조국 걱정 때문에 한동안 더 힘드셨을 것이라며 교민들을 위로했습니다. 12.3 불법 계엄과 이후 탄핵 정국에서 비롯한 혼란을 에둘러 언급하며 동포들의 마음을 다독인 것으로 보입니다. 김 여사는 요즘 보면 해외에 계시는 우리 동포분들이 저희보다 한국 소식을 더 잘 알고 계신다며 너무 자세하게 판단도 잘하고 계셔서 깜짝 놀랄 때가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멀리 떨어져 계시더라도 조국을 생각하는 마음이 살고 있는 저희보다 훨씬 간절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격려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국내 일부 극우 유튜버 사이에선 이 대통령이 참관국 자격이라 공식 행사에도 참석 못한다라는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대통령이 아예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지도 않았다는 가짜뉴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식 초청 사실이 확인되자 이번에는 옵서버, 즉 참관국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마디로 초청은 받았지만 관람국 비슷하게 공식 행사에는 못 가고 비공식 회의나 구경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소개했듯 이 대통령은 G7 공식 환영식에 참석했고 각국 정상들과 정상회담을 비롯해 기념 촬영도 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확대 세션에서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와 AI 에너지 연계 등에 대해 2차례 발언도 예정돼 있습니다. G7 캐나다 홈페이지를 보면 올해는 호주, 브라질, 인도, 멕시코, 남아공화국, 대한민국, 우크라이나, 나토, 세계은행 등을 초청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리하면 G7은 회원국과 의장국, 초청국뿐이지 옵서버, 즉 참관국은 없습니다. 물론 유엔과 같은 경우에는 비회원국 중에서 일부 국가나 기관을 옵서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유엔 총회 참석이나 발언은 가능하지만 의결권은 없는 경우입니다.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G7 초청은 한미일 3국 공조, 에너지 AI 공급망 논의, 민주주의 복원 메시지 전달 등 다방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남겼습니다. 세계 각국 정상과의 양자회담 및 실무협의도 이어졌으며 초청국으로서의 외교적 위상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제 한국은 글로벌 리더로서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